그 제주도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고 막 일도 엄청 많이 하신다고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사업도 하고 이런 게 저거는 분명히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더 궁금하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서 보니까 역시나 자연스럽게 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아 맞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거의 장사할 때 옆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럼 사실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머니의 사실 자산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다 빚입니다. 하루는 솔직해야 되기 그래도 때문에. 자산으로 잡힙니다. 자산 200억대는 맞으니까 네. 부채도 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라서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대부분 더 나은 부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머니께서 200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했다. 아, 이건 진짜 내가 노하우를 하고 불릴만한 거다. 하나 얘기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시도를 해봐요. 진짜 정말 사실 제가 공부는 정말 못해요. 공부보다는 세상을 관찰하는 게 되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를 하도 선생님의 옷차림이 왜 저러지? 이런 것만 막 쓸데없는 잡생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는 손님에 대한 관찰로 이어졌고 이 관찰이 점점 동선 파악으로 이어졌고 하다 보니까 점점 돈의 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지갑이 열리는 포인트라던가 사람의 심리를 또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책으로 본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점점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관찰하고 시도하는 매일매일 시도하고요. 매일매일 답답해요. 근데 궁금한 게 매일매일 시도할 게 있어요. 네. 인스타도 유행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나 누구랑 같이 하면 뭐 인맥 이런 거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가 점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젠 정보성, 뭐 카드 뉴스 이게 계속 유행이 바뀌잖아요. 이거 쫓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부동산 투자에서 관찰, 시도는 어떤 거예요? 부동산을 이야기하려면 전 제주도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강남까지에 오는 이 스토리가 또 있어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 제주도나 이 지방분들은 거기에서 투자해요. 거기에서 제일 번화한데 건물 하나 있으면 박수를 받죠. 최고의 건물주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엄청 많은 관찰을 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건물주분들 그리고 이 건물의 미래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해봤더니 거긴 디벨롭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디벨롭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가 상승이 있다고 해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정말 느낀 것도 그리고 제주도 시골에 땅이 있잖아요. 땅의 규모는 상관이 없어요. 평당 단가가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대물림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팔려서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와 이거는 진짜 누가 보면 땅 거지라고 해요. 땅에서 현금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물려받은 땅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눈을 돌렸던 거는 우연하게 한 분이 왔는데 강남 건물주라고 하세요. 직업이. 그 말에 되게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강남 건물주 쳤더니 간물주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강남 건물주는 간물주지? 제주도에 내 아는 지인도 건물주가 많은데 달랐어요. 여기 와서 제가 진짜 느꼈던 거는 1억이란 돈을 묻어둘 때 이거를 시골 땅에 묻어두는 거랑 황금밭에 묻어두는 거랑 이 집가 상승 폭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부자들이 몰려있으니까 계속 사고팔고가 일어나. 조금만 예쁘게 손보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게도 사고 가격이 없어요. 건물은. 아무리 뭐 시세와 이게 있다고 하지만 마음에 드는 부자가 나 200억이 살래! 라고 하면 사가는 거예요. 왜? 내가 소유하고 싶으니까. 명품 소유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초에서 시작을 해서 엄청 강남으로 튀어서 들어왔던 거는 부자들의 그 특성을 봤더니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는 고생하고 싶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고생을 하는 거죠. 디벨로 예쁘게 단장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럼 그분은 픽만 하면 돼요. 그냥 사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디벨로퍼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원래 건축공학하고 인테리어 사업도 했었고 원래 그 네, 전공 원래 전공이 이게 거의 20년 됐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테마파크를 매일 공사를 했었어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셨네요. 네, 나무도 엄청 심고 타운하우스 준비를 시행을 하다가 그때 사드가 터지면서 이제 멈췄죠. 그때 아마 했으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기상 서울로 강남으로 눈을 돌렸었어요.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있으신데 그렇게 디벨롭부터 해갖고 부동산 투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업들 진짜 많이 도전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깊숙이 있으신 것 같고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주식도 많이 하시지만 주식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잖아. 주식시장 안에서도 돈이 흘러가는 그 구간들이 다 다른데 어디에 돈이 많이 흘러가는지 그거를 주식을 매일 공부하고 지켜보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올해는 내내 2차 전지에 돈이 계속 흘러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상
세상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들 때문에 주식을 알았고요. 가치 투자라는 걸 알았고 너무 좋잖아요. 가치 투자. 그래서 아들 덕분에 정말 저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케이스예요. 아이가 뭐 좋다고 하거나 한다고 하면 항상 도와주면서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돼서 너무나 고마운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다 주식 하시지만 핸들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남의 회사잖아요. 네. 저는 저희 회사를 직접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회사는 죽도록 살려놔요. 근데 뭐 자전주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테마주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리고 저희 그 손님 중에 한 분은 또 엄청난 그런 분이 회장님이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가게에 놀러 오셨어요. 놀러 오는 워크숍을 원체 많이 오다 보니까 회장님을 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백 명을 오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분을 늘 바라봤었는데 그분의 끝이 지금 안 좋아요. 저는 정말 모르는데 그때 저한테 자꾸 뭐 코드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드를 줄 때 그때 제가 너무 퍼포먼스가 너무 강하고 막 이거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항상 알려주죠. 이분의 끝이 이렇다. 주식과 이 남의 회사를 이 핸들링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겸 주식도 장기 투자 너무너무 좋고 가치 투자 정말 좋고 너의 회사를 너가 핸들링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너가 상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인 거예요. 엄청나게 기업인 마인드시다. 부동산도 제주도에 있으면은 당연히 강남에 하나, 서울에 하나 있으면은 이게 분산 투자. 이게 사이클이 달라요. 제주도 지금이 호황이잖아요. 서울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얘가 또 죽었을 때 얘가 뛰어 올라서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은 조금 서울과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정말 부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면 어떨까? 제가 건물 땅을 사가지고 지금 한 5개월, 6개월 차에 벌써 50억을 벌었어요. 땅값 상승만. 더 올랐겠죠. 근데 뭐 솔직히 팔려봐야 아는 거지만 옆에 실거래가가 찍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식으로 했으면은 당연히 주식도 뭐 오르기도 하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 회사도 내가 핸들링이 안 되는데 남의 회사를 내가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 아닐까 싶어요. 아들이 항상 말해요. 신의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들한테 분산 투자하자. 찢어서 놓자. 웬만하면 황금밭에 묻어두자. 너무 좋은 마인드로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해 계시는 오히려 저희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산을 일구게 된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가장 큰 노하우는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막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거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최대한 잘 분산을 해서 투자를 또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부분 노하우가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 분산 투자하는 거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거 100년, 2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어디에 살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주도 시골보다는 당연히 강남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직원을 뽑다가 한 5년 전부터 유별나게 또 직원들이 안 뽑혀요. 젊은 애들이 아예 안 와요. 외국인 근로자를 부를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 대를 이어서 준다면 얘는 인력난 때문에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 키우고 이런 1차적인 사업 그만하고 더 멋진 플랫폼 사업이라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하게 지금 여기 지금 거의 1년 살이 하러 왔지만 여기서 탐색하면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도 몰라요 지금. 미래를 모르겠어요. 지금 4개월 차이신데 한 8개월 정도 남았네요. 1년 살이 하려면. 아니 여기 벌써 1년 됐고요. 아니 됐어요. 근데 3년 전에 이미 여기에 제가 투룸을 구해서 조그마한 집을 구해서 계속 청담동을 탐색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탁 생겼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이미 있었어요. 호텔 안 잡고 항상 여기 와서 동네를 어슬렁거렸었죠. 저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챗 GPT 이후에 AI 때문에 막 모든 직업들이 다 사라질 거다, 미래가 예측이 안 된다. 저도 사실 그런 변화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중에 만약에 뭐 AI가 자동으로 다 번역해주고 뭐 다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해주는데 뭐 영어를 배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도 분명히 쭉 변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아이를 키워오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빨리 급변을 하고 코로나 때 한 번 더 대격변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느꼈었고 오프라인 16년 전에 오픈해서 했었을 때는 블로그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인스타 흐름이 넘어왔을 때 카스가 아니고 인스타에 사진 한 장에 목숨 거는 거를 보고 또 가게를 싹 다 바꿨어요. 포토존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사진 한 장에 목숨 거는 곳으로 이제 만들고 그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와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엄청나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이
너의 엄청난 이 끼를. 그러니까 방송국에 우리가 매일 가면 이력서를 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지에서는 유튜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의 두 번째 채널을 도와줬고 두 번째 채널이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너무 열심히 해서 망했어요. 오늘은 먹방, 내일은 브이로그, 다음 날은 리뷰를 하고 그 다음 날은 꽁트를 찍고 그 다음 날은 앉아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잡탕이었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나중에 세 번째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돈에 우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쭈니맨이 딱 하니까 영상 2개로 그냥 떡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모든 뉴스에 다 나오고 그래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유튜브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특히 여기까지 막 흘러오고 로이터 통신에서 2번 했었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대통령만 인터뷰를 한대요. BTS랑. 근데 얘가 지금 10대가 처음인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장난이죠. 로이터 통신을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전쟁 뭐 이런 속보나 하지 우리가 접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놀랐었었는데 막 BBC에서 막 다큐 하면서 유튜브란 요 채널 하나로 지구촌이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놀랍죠. 유튜브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저는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해도 돼. 너는 유튜브만 해도 되겠다. 왜냐면 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만 세상에 딱딱딱딱 해줘도 그 메시지가 필요한 곳에 나중에 정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10대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왜 애들이 다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또 진짜 많은 생각을 하다가 99%의 모든 아이들이 공부에 올인하고 있을 때 그래 넌 어차피 공부도 길이 아니니까 돌아서 0.1% 나만의 길을 가자 하면서 찾은 게 일론 머스크를 찾은 거예요. 너의 롤모델이 일론 머스크고 난 일론 머스크 엄마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아니다 막 했지만 전 세계 부자 1등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자이기보다도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 화성에 갈 겁니다 했었을 때 그 출렁이는 코인과 이 주식의 이거에 저희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한 사람이 지구를 들썩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면서 대단하다 이분은. 근데 저는 대단하다고 느낀 건 이 사람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해 나가는 이 미친 수준의 그 실행력 있잖아요. 잠도 안 자면서. 저는 과정이 너무나 지금 영화 같다고 제 눈엔 보여요. 그래서 전 지금도 눈여겨보고 있고 저희 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공부 1등, 공부 꼴등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말도 안 되는 목표이지만 그 꿈을 잡고 달려나가는 이 과정들, 이 과정을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블로그에다가 기록을 하고 유튜브로 세상에 알리면은 이 아이한테 몰려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창의적이거든. 저는 그래갖고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앞으로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유튜브 다음에 또 어떤 뭐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 플랫폼 다 활용하는 거예요. 블로그, 인스타, 스마트 스토어도 같이 했었거든요. 이거 다 하고 마지막 유튜브 싹싹 돌려가지고 하나의 영상이나 하나의 소스가 나오면 그냥 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은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오프라인에 매장이 없더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쭈니맨 스쿨은 테스트였었어요. 진짜 될까?를 두고 쭈니맨 스쿨 오픈한다라고 해가지고 블로그에만 써서 사람을 모았는데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돈 들어온 게 800만 원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첫 시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무자본 창업이 가능해. SNS 하나로.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지금도 하고 끌고 있는데 힘들어요. 직원 관리, 동물 관리, 그리고 그 뭔가 시설물이 계속 노후가 돼. 그리고 경쟁력이 너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지식과 창의적인 거는 저는 아마 챗 GPT가 못 따라올 정도의 창의성만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그 창의성 있는 사람 아래에서 일을 하겠죠. 그게 미래 시대라고 많이 예측하잖아요. 네. 엄청 해안이 있으신. 저는 뭐 제 박사도 아니고요. 엄청난 통찰력을 아, 진짜? 갖고 그런가요? 저희가 배워야 돼. 원래 그런 말도 맞아 있었는데 나중에 미래에는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자가 다 지배를 하고 크리에이터 경제라는 말이 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영어 공부, 수학 공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창의력 그리고 다양한 경험 그다음에 세상이 변하는 걸 다 해보는 거죠. 그런 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교육관이 엄청나게 확고하시고. 아니 근데 그것보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매일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주식을 아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주식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진짜 겸손해야 되는 거는 잘 된다고 하지만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년 주기로 움직여요.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어요. 잘 됐다고 거만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쪽박차고 막 이러기 때문에 주식도 부동산도 인생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하면 뭐 나의 사업체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 이런 거 여러 가지. 그거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어린 아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 모든 것만 잘 사이클만 돌려도 그래서 그거를 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과 이 컴퓨터 이거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쭈니맨이 보기에는 어머니가 이런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때? 근데 뭐 저야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항상 진짜 말했듯이 엄마를 따라다닌 거는 3살 때부터요. 3살 때부터 엄마의 모든 비즈니스와 이 말도 안 되는 실행력을 옆에서 봐가지고 들어도 저한테는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실행력이 좋고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남아 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집에 오면은 누구보다 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외식 좀 합시다. 왜냐면 이제 외식을 하자는 이유가 외식을 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뭐 요즘 어떻게 지낸 일을 이제 집에서 게임하고 있을 때 들으면은 아 뭐라 할 건 같은데 외식을 하면서 하면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니까 나도 이걸 좀 줘야 되겠다. 내 이야기를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외식하러 갑시다. 네. 이야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 그쵸. 어머니가 바쁘셔서 또 얘기를 많이 못 나누셨나 보다 최근에. 그럼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살짝 알려주세요. 저희한테만 알려주세요. 제가 하다 보니 느낀 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행운도 사람으로 오고 사기도 사람한테 제가 당했고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믿지도 못하겠어요. 여기 와서 더 느낀 거는 옆에서 친절하게 웃는 그 사람이 저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병이 약간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마 저는 점점 부동산도 해보고 다 하다 보니까 회사를 오픈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거. 근데 저는 아마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같지 않아요? 협업과 투자. 저희가 나중에 따로 찾아오겠습니다. PT 제대로 좀 돼서 뭔가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풀리고 주님의 근황이 궁금해서 저희는 찾아왔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쭈니맨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노력이 가장 일단 1차적으로 중요했겠지만 맞아요. 좋은 마인드와 통찰력 갖고 계신 또 어머니도 있었고 네 그게 시너지가 나서 그치. 로이터 통신까지 갈 수 닿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네. 저도 또 오랜만에 엄마 얘기 들으니까 사춘기가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오늘 좀 외식을 좀 하면 그래, 외식하자. 풀릴 것 같은데. 그래 오늘 뜨고 외식하세요. 네, 두 달 만에. 오늘 이 기회에 방문을 좀 열고 네. 좀 환기 좀 시키고. 너무 좋네요. 외치면서 좀 더 네.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덕분입니다. 방문 닫히면 저희가 또 오겠습니다. 또 연락 주세요. 또 특별히 또 한마디 하러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눈물 흘리면서 한번 해보자. 어머니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눈물이 나. 오늘의 감동 포인트는 여긴 것 같다. 1분만 눈 안 감으면 될 것 같아요.